야, 네 적금 좀 깨서 호텔 예약했다고 네가 상전이라도 된 줄 알아? 착각하지 마. 넌 시집온 이상 죽을 때까지 내 집안 식모야. 수많은 친척이 모인 최고급 호텔 연회장 한가운데서 저를 향해 꽂힌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독설이었습니다. 완벽한 남편, 다정한 시아버지와 함께 그렸던 달콤한 신혼의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고요? 아니요. 꾹꾹 참아주는 며느리에게는 끝없는 호구 취급과 하녀 노름만 돌아올 뿐이더라고요. 식대만 수백만 원인 이 화려한 칠순잔치상 앞에서 저는 마침내 이 지독한 시월드의 밥상을 시원하게 엎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원한 냉수 같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잘 듣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학창 시절에는 그저 장난치기 바빴던 코올릭의 친구가 제 평생의 반려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30대 초반에 나갔던 고등학교 동창회 자리였죠. 구석에 앉아 애꿎은 물잔만 만지작거리고 있던 제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야, 김지민. 너 진짜 하나도 안 변했다. 고개를 들어보니 훤칠하게 키가 큰 남자가 씩 웃고 있더군요. 처음엔 누군지 못 알아봐서 눈만 끔뻑거렸습니다. 누구? 아, 너 설마 나 못 알아보는 거 아니지? 섭섭하다 진짜.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제 뒷자리에 앉아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던 그 까불이 녀석이었죠. 너 진짜 용됐다야. 옛날에는 안경에 여드름 투성이었잖아. 제 농담에 남편은 사람 좋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치? 내가 너한테 잘 보이려고 환골탈태 좀 했지. 너 보러 나온 거거든, 오늘. 그렇게 우연한 재회는 불꽃 같은 연애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눈빛만 봐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을 만큼 죽이 잘 맞았죠. 무엇보다 남편은 정말 다정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데이트를 마치고 집 앞 골목길 가로등 아래서 남편이 제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민아, 나 진짜 좋은 남편, 좋은 아빠 될 자신 있거든. 너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는 뻔한 거짓말은 안 할게. 대신 네가 설거지할 때 내가 옆에서 헹구고 그릇 닦을게. 나랑 결혼해 줄래? 그 진심 어린 눈빛에 어떻게 안 넘어갈 수 있었겠어요. 프로포즈를 승낙하고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의 기억도 생생합니다. 잔뜩 긴장해서 과일 바구니를 든 제 손이 덜덜 떨렸거든요.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나오신 시아버지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쁜 며느리 왔네.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다. 어서 들어와라, 어서 와. 시아버지는 정말 법 없이도 사실만큼 선하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아버님, 제가 과일 좀 깎아올게요. 제가 앞치마를 매려고 하자 시아버지는 기겁을 하시며 제 손에서 앞치마를 빼앗으셨죠. 아니야. 귀한 남의 집 귀한 딸 데려와서 일 시키면 쓰나. 오늘은 네가 손님이니까 가만히 앉아서 쉬어라. 과일은 이 애비가 깎아주마. 남편은 옆에서 넉살 좋게 거들었습니다. 꺼봐, 자기야. 우리 아빠가 며느리 사랑은 유별나시다니까. 당신은 그냥 공주님처럼 앉아만 있어. 여보, 그래도 어떻게 그래. 처음 인사 온 건데 내가 할게. 안 돼. 아빠 고집 못 꺾어. 자기는 내 옆에 딱 붙어 있어. 결혼 준비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고 제 삶은 마치 동화 속 해피엔딩처럼 완벽해 보였죠. 신혼집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주말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여보, 나 진짜 행복하다. 이렇게 예쁜 마누라랑 매일 아침 같이 눈 뜰 수 있어서. 나도 그래, 자기야. 우리 진짜 평생 이렇게만 살면 좋겠다. 아버님한테도 우리 잘하자. 당연하지. 우리 아빠도 당신 엄청 예뻐하시잖아. 어제도 전화하셔서 며느리 뭐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물어보시더라. 우리 지민이 시집 진짜 잘 온 것 같지? 저는 남편의 품에 기대어 활짝 웃었습니다.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은 기분이었어요. 다정하고 나만 바라보는 남편에 친딸처럼 아껴주시는 따뜻한 시아버지까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싶을 정도로 완벽한 결혼 생활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하나 간과한 사실이 있었죠. 완벽해 보였던 제 결혼 생활이라는 퍼즐에 아주 치명적인 조각 하나가 빠져 있었다는 걸요. 바로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날 시어머니는 개 모임이 있다며 얼굴조차 비추지 않으셨거든요.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말이죠. 시어머니의 본색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예약부터 신혼여행지까지 시어머니의 컨펌이 없으면 아무것도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예. 남자가 집을 해오면 여자가 혼수는 최고급으로 싹 맞춰오는 게 예의인 거다. 어머니, 그래서 가전은 브랜드로. 어허, 내가 말 안 끝났다. 이불도 알레르기 케어되는 백화점 거 아니면 내 피부에 닿지도 않으니까 그리 알아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좀 유별나고 깐깐한 어른이시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시작되었죠. 결혼 후 맞이한 첫 주말, 달콤한 늦잠을 자고 있는데 아침 7시부터 제 핸드폰이 불이 나게 울렸습니다. 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너는 아직도 자빠져 자고 있니? 며느리 들어오고 첫 주말인데 시부모 아침상도 안 차리고 잠이 와? 네. 아. 어머니, 저희가 이번 주는 짐 정리를 좀. 시끄럽다. 며느리 도리가 짐 정리보다 못하다는 거니? 당장 튀어와서 아침 차려라. 전화는 일방적으로 뚝 끊겨버렸습니다. 옆에서 자다 깬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저를 보며 물었죠. 여보, 엄마야? 아침 차리러 당장 오라고 하시는데. 진짜 우리 엄마 왜 저래? 자기야, 내가 전화해서 안 간다고 할게. 피곤하잖아. 아니야. 첫 주말인데 안 가면 평생 꼬투리 잡히실 거야. 얼른 씻고 가자. 그렇게 허겁지겁 시댁으로 달려가면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여왕님처럼 앉아 텔레비전만 보고 계셨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앞치마를 두르는 순간부터 제 주말은 시어머니의 아바타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 국이 왜 이렇게 짜니? 너희 친정엄마는 음식간도 안 가르치고 딸을 시집 보냈대? 어머니, 아까 간 보실 땐 딱 맞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어른이 짜다고 하면 짠 줄 알고 물을 더 부을 생각부터 해야지. 어디서 말대꾸니. 시어머니의 독설은 정말 숨 쉴 틈 없이 쏟아졌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파를 썰다 보면 눈물이. 파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모를 지경이었죠. 주방 문 밖에서 제 눈치만 보던 남편이 슬그머니 들어와 고무장갑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여보, 내가 설거지할 테니까 자기는 좀 쉬어. 땀나는 것 좀 봐.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귀신같이 주방으로 쫓아 들어온 시어머니가 남편의 등짝을 매섭게 내리쳤습니다. 어디 남자가 주방에 들어와서 설거지통에 손을 담가. 네가 며느리 버릇을 아주 단단히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엄마, 요즘 세상에 남녀가 어디 있어.
지민이 아침부터 와서 계속 일만 했잖아. 시끄러워. 너 당장 안 나와? 아주지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바보 천치가 다 됐네. 저거. 남편은 억울해하면서도 어머니의 불호령에 결국 주방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저는 혼자 남아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묵묵히 해내야 했습니다. 매주 주말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금요일 밤만 되면 시댁에 갈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버틸 수 있었던 건 두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다 마치고 집에 가려고 신발을 신을 때면 시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와 제 주머니에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찔러 넣어주셨거든요. 아가, 우리 마누라 성질머리가 좀 더러워야지. 네가 고생이 많다. 이걸로 신랑이랑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응? 아버님, 감사합니다. 시아버지의 그 따뜻한 한마디와 미안해하시는 눈빛을 보면 서운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연신 사과를 했고요.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야 하는데 엄마가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오시니까 미치겠어.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진짜 미안해. 됐어. 당신이 무슨 죄야. 아버님도 미안해하시고 당신도 이렇게 내 편 들어주니까 내가 참는 거야. 우리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래요. 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평생 안 보고 살 수 없는 시어머니라면 남편과 시아버지를 봐서라도 제가 조금 더 둥글게 맞춰가면 된다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남편과 아버님을 봐서라도 제가 인내하고 맞추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 순진한 착각은 시어머니의 콧대만 더 높여주는 꼴이 되고 말았죠. 주말마다 불려가 식모 노릇을 하는 것도 억울한데 시어머니의 요구는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 고단한 퇴근길에 시어머니에게서 불쑥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니, 저 지금 막 퇴근하는 길이에요. 예, 너 이번 주말에 백화점 좀 가야겠다. 백화점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앞집 순자 엄마 알지? 그 집 며느리가 이번에 시어머니 생일이라고 샤넬 가방을 사왔더라야. 어찌나 유세를 떨던지 내가 아주 기가 막혀서. 아, 네. 지금 내라고 했니? 눈치가 없으면 센스라도 있어야지. 내가 남들 앞에서 채면 구겨지는 꼴을 보고만 있을 작정이냐. 저는 길 한복판에 우뚝 멈춰서서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그 브랜드는 몇백만 원씩 하잖아요. 저희 당장 그런 큰 돈은 없어요. 너희 집엔 안 사주냐? 결혼할 때 친정에는 이것저것 다 해줬으면서 시어머니 가방 하나 사주는 게 그렇게 아깝니게? 내일 당장 할부로라도 긁어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린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황당해서 말이 다 안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 기막힌 상황을 토로했죠. 여보, 어머니가 나보고 명품 가방 사오라고 하시는데 앞집 아주머니 며느리가 사왔다고 기죽기 싫으시다고. 뭐? 우리 엄마 미쳤나 봐, 진짜. 자기야, 신경 쓰지 마.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난리 칠 테니까. 여보, 그러지 마. 당신이 화내면 어머니는 나한테 더 심하게 하실 거야. 아니,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지금 전세 대출 갚기도 빠듯한데 무슨 명품 가방이야.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며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대판 싸움을 벌였습니다. 결국 명품 가방 사건은 유야무야 넘어갔지만 그 후로 시어머니의 교묘한 괴롭힘은 한층 더 독해졌습니다. 가방이 안 되니 이번엔 동남아 효도 관광을 보내달라며 툭하면 앓는 소리를 하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무리하게 야근을 한 탓인지
금요일 밤부터 열이 펄펄 끓고 몸살이 단단히 나버렸죠. 남편은 제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자기야, 열이 불덩이야. 내일은 엄마 집에 절대 못 간다. 엄마한텐 내가 잘 말해둘 테니까 주말 내내 푹 쉬어. 그래도 어머니가 가만 안 계실 텐데 나 억지로라도 갈게. 안 돼. 쓰러지려고 작정했어? 내가 아침에 전화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자.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제 약을 사오겠다며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약 기운에 취해 땀을 뻘뻘 흘리며 비몽사몽 앓고 있는데 머리맡에 둔 핸드폰이 신경질적으로 울려댔어요. 발신자를 보니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떨리는 손으로 겨우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어머니, 너 지금 제정신이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코빼기를 안 비춰.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젯밤부터 몸살이 너무 심하게 나서요. 몸살? 너 지금 시애미 앞에서 꾀병 부리는 거니? 네가 아프면 이 늙은 시부모 아침밥은 누가 차리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쩌렁쩌렁한 고함에 머리가 띵하게 울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만 집에서 쉬면. 이런 발칙한 기집애 같으니라고. 어디서 시애미 밥을 굶기고 지 혼자 편하게 누워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바닥을 기어와서라도 밥을 차려놓고 다시 가서 누워. 당장 안 튀어와? 전화가 끊어지고 아프고 서러운 마음에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사람이 아파서 죽을 것 같다는데 며느리 걱정은커녕 본인 밥 차릴 식모가 안 와서 분노하시는 시어머니의 바닥을 똑똑히 보았으니까요. 몸살로 알아누웠던 그 주말의 상처는 꽤 오래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상처를 추스를 새도 없이 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죠. 바로 시어머니의 칠순이 코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어느 주말 저녁 시댁 거실에 모여 과일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하시며 본론을 꺼내셨어요. 다음 달이 내 칠순인 건 너희들도 잘 알고 있지? 네, 어머니. 안 그래도 남편이랑 식당을 어디로 예약할지 상의 중이었어요. 제 대답에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식당? 어느 동네 허름한 고깃집에서 친척들 불러다 창피 당할 일 있니? 내 칠순 잔치는 무조건 호텔 뷔페에서 할 거다. 엄마, 무슨 호텔이야? 거기 1인당 식대가 얼만 줄 알아? 그걸 내가 왜 알아야 하니? 너희들이 알아서 예약하고 결제해야지. 그리고 오신 손님들 섭섭하지 않게 답례품은 수건 말고 고급 수제 비누 세트로 쫙 맞추고 내 칠순상에 올릴 현금 봉투도 두둑하게 준비해라. 남편은 기가 막히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제발 억지 좀 부리지 마. 우리 형편에 호텔 대관이 말이 돼?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뼈 빠지게 키워놨더니 며느리 치맛바람에 놀아나서 제 어미 칠순 밥 한 끼도 아깝다고 난리네. 시어머니는 갑자기 뒷목을 잡고 소파에 쓰러지셨습니다.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부축하셨죠. 여보, 왜 이래? 애들 앞에서 그만 좀 해. 당신은 비켜요. 내가 이 꼴을 보려고 그 고생을 하며 살았나? 나 당장 죽을 테니까 잔치고 뭐고 다 때려치워.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알아누워 식음 전폐 시위에 들어가셨습니다. 남편은 며칠 내내 한숨만 푹푹 쉬며 괴로워했고요. 밤늦게 베란다에서 한숨을 푹 쉬고 들어오는 남편의 처진 어깨를 보니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굽히고 들어가기로 결심했죠. 여보, 그냥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호텔에서 해드리자.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지금 모아둔 돈도 없는데 무리하면 안 돼.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붓고 있던 적금 하나 있잖아. 그거 깨면 호텔 식대랑 답례품 정도는 맞출 수 있어. 뭐? 그건 안 돼. 그게 자기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걸 우리 엄마 허세 부리는 데 써.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펄쩍 뛰었지만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설득했습니다. 시아버님도 중간에서 매일 살얼음판을 걷고 계셨으니까요. 어머니 저러다 진짜 병이라도 나시면 당신이랑 아버님 마음이 편하겠어?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맞춰드리자. 어머니 평생 소원이시라잖아. 제 말에 남편은 결국 제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무능해서 미안하다며 제 적금을 깨게 만들어서 죽을 죄를 지었다며 한참을 울었죠. 저도 속으로는 억장이 무너지고 피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고마운 시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이깟 돈쯤은 아깝지 않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제 피 같은 적금을 깨서 시어머니의 그 화려한 칠순 잔치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칠순 잔치 당일이 밝았습니다. 최고급 호텔의 가장 큰 연회장은 입구부터 화려한 생화 장식으로 번쩍거렸죠. 한쪽에는 제가 발품 팔아 준비한 고급 수제 비누 세트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자니 허무하게 날아간 제 적금 통장이 생각나 속이 쓰리긴 하더군요. 하지만 기왕 큰돈 쓴 거 오늘 하루는 웃자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주며 애틋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기야, 오늘 진짜 너무 고마워. 돈 쓴 보람은 있네. 연회장이 진짜 예쁘긴 하다. 그러게. 당신도 오늘 하루는 마음 편하게 있어. 알았어, 여보. 잠시 후 미용실에서 헤어와 메이크업을 풀세팅으로 마친 시어머니가 등장하셨습니다. 진분홍색 최고급 실크 한복을 빼입고 손가락에는 알이 굵은 진주 반지까지 끼고 오셨죠. 친척들이 하나둘씩 도착하자 시어머니의 어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아이고, 형님 오셨어? 동서, 이게 다 웬일이야. 장소가 너무 호화로운 거 아니야? 큰어머니의 놀란 반응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콧소리를 한껏 섞어 대답하셨어요. 아휴, 형님도 참. 제가 대충 근처에서 밥이나 먹자고 그렇게 말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글쎄 기어코 이런 고급 호텔 아니면 안 된다고 우기지 뭐예요. 어머니 칠순인데 무조건 최고급으로 해드려야 한다면서요. 이 비싼 데를 지 돈으로 척척 예약해 놓았더라고요. 뻔뻔하게 제 칭찬을 가장한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시는 모습에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제가 낸 돈인 건 맞지만 언제 제가 우겨서 여길 예약했던가요? 호텔 아니면 밥을 안 먹겠다고 들어누우셨던 건 어머니 본인이시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친척들 앞이니 저도 조용히 미소만 짓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지민이가 참 착하네. 요즘 그런 며느리가 어딨어. 동서 시집살이 매운 건 온 친척이 다 아는데 며느리가 보살이다 보살. 친척들의 뼈있는 농담에 다 같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흘기면서도 입가에 걸린 호탕한 미소를 숨기지 못하셨죠. 형님도 참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제가 평소에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끼니까 며느리도 저한테 이렇게 잘하는 거죠. 안 그러니 새아가? 저를 쳐다보며 가식적으로 웃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순간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만 무사히 넘기자고 속으로 수십 번 주문을 외웠죠. 네, 어머니. 오늘 어머니 날이니까 마음껏 즐기세요. 그때 시아버지가 다가와 제 손을 남몰래 토닥여 주셨습니다. 아가, 참말로 고맙다. 내 덕분에 이 예비 체면도 서는구나. 아버님, 별 말씀을요.
어서 가셔서 식사부터 챙겨 드세요. 잔치가 무르익어가고 최고급 뷔페 요리들이 쉴 새 없이 채워졌습니다. 사람들의 감탄 소리와 시어머니의 쾌활한 웃음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여기까지는 정말 참을 만했습니다. 제 피 같은 돈이 허공에 뿌려지고 있었지만 가족들이 행복해하니 그걸로 족하다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 알량한 허영심은 단지 장소 자랑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자 이리저리 돌아가던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다시 저를 향해 번뜩이기 시작했거든요. 자리에 앉아 막 샐러드 한 입을 먹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의 뾰족한 목소리가 제 귓전을 때렸죠. 야, 너 지금 여기서 밥이 넘어가니? 네. 어머니 무슨, 저기 작은아버지 테이블에 술 떨어진 거 안 보여? 얼른 가서 소주 좀 가져다 드려라. 어머니, 여긴 뷔페잖아요. 직원분들 부르면 테이블로 다 가져다 주시는데요. 제 대답에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며 제 팔뚝을 꼬집으셨습니다. 아휴, 이 맹추 같은 기집애야. 비싼 돈 주고 잔치 열어줬으면 어른들 수발은 네가 알아서 싹 들어야지. 어디서 뻣뻣하게 앉아서 대접만 받으려고 들어? 친척들 다 보는 앞에서 내 얼굴에 똥칠할 작정이야? 빨리 안 움직여. 옆에서 밥을 먹고 있던 남편이 기가 막히다는 듯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지민이도 아침부터 샵에 다녀오느라 밥 한 술도 못 먹었어. 호텔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하는데 왜 자꾸 지민이한테 심부름을 시켜? 여보, 괜찮아. 내가 금방 다녀올게.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남편이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아니야, 자기는 앉아서 밥 먹어. 내가 다녀올 테니까. 남편이 일어서려 하자 시어머니는 아주 노발대발하셨죠. 아이고, 쪽팔린다 내 아들. 어디서 남자가 어른들 술 심부름을 하겠다고 나서. 여자가 주방 일에 서툴면 어른들 비위라도 잘 맞춰야 할 거 아니냐. 결국 저는 남편을 주저앉히고 서둘러 직원에게 소주를 받아 작은아버지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작은아버님, 소주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근데 뭐하러 직접 가져와. 여기 직원들이 가져다 주는 거 아니여. 아닙니다. 맛있게 드세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웃음을 보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엉덩이가 의자에 닿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또 떨어졌죠. 야, 술만 덜렁 가져다 주면 다야? 저쪽 고모님들 테이블에 다 먹은 빈 접시 안 치우고 뭐해? 상 위에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는데 며느리가 돼서 눈치가 그렇게 없어? 저는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호텔 직원들이 빈 접시를 수거하기 위해 홀을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직원분들이 지금 치워주시고 계신데요. 직원들이 치우는 거랑 며느리가 싹싹하게 치우는 거랑 같니? 빨리 가서 빈 접시 싹 걷어다가 저기 구석에 갖다 놔. 마치 저를 자기 전속하녀 부리듯 턱짓으로 명령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다른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 중에는 혀를 끌끌 차며 안쓰럽게 쳐다보는 분들도 계셨지만 시어머니는 남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를 자기 발밑에 두고 쥐락펴락한다는 걸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 같았죠. 자기야, 진짜 일어나지 마. 우리 엄마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좀 오버하시나 봐.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며 저를 말렸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속삭였습니다. 됐어. 친척들 다 보시는데 여기서 당신이 화내면 분위기만 더 이상해져. 내가 그냥 할게. 저는 결국 젓가락을 내려놓고 연회장을 빙빙 돌며
친척들의 빈 접시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호텔 뷔페 한가운데서 예쁜 원피스를 차려입고 남들이 먹다 남긴 음식 찌꺼기를 치우고 있는 제 꼴이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눈물을 참아냈습니다. 접시를 몇 개째 나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마침 남편과 시아버지가 화장실에 간다며 잠깐 자리를 비운 상태였죠. 여보, 나 아빠 모시고 화장실 좀 다녀올게. 금방 올 테니까 제발 무리하지 말고 앉아서 쉬고 있어. 응? 남편이 신신당부를 하고 나갔지만 시어머니의 눈살에 저는 도저히 엉덩이를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친척들 눈치를 보며 계속 홀을 동동거리자 결국 남편의 큰 어머니가 보다 못해 한마디를 툭 던지셨어요. 동서, 애 그만 잡고 이제 좀 앉혀서 밥 먹여라. 세아가 얼굴 하얗게 질린 것 좀 봐. 저러다 애 쓰러지겠다. 옆에 있던 고모님도 혀를 끌끌 차며 거들었죠. 맞아, 올게. 아무리 며느리가 편해도 그렇지. 이 비싼 데서 밥 한 술 못 뜨게 하고 하녀 부리듯 부려먹으면 천벌받아. 친척 어른들의 핀잔에 시어머니는 멈칫하기는커녕 오히려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형님도 참. 얘가 뭐 고생할 게 있다고 그러세요?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이 정도 수발은 기본으로 해야죠. 요즘 애들이 하도 빠져서 조금만 일해도 죽는 소리를 해서 탈이라니까요. 어머니의 그 뻔뻔한 말에 제가 빈 접시를 든 채로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지고 미간이 찌푸려졌나 봐요. 그 표정을 놓칠세라 시어머니가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야, 너 지금 어른 앞에서 표정이 그게 뭐니? 내가 틀린 말했어? 어머니, 저도 오늘 이 잔치 준비하느라 며칠을 신경 썼어요. 제가 밥 한 끼 편하게 먹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제가 참다 못해 조그맣게 항변하자 시어머니는 눈을 홉뜨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죄? 네가 지금 감히 시어머니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말대꾸를 해? 너 호텔 예약하고 내 적금 깨서 돈 좀 냈다고 네가 뭐라도 된 것 같니? 네가 아주 상전인 줄 아나 본데 착각하지 마. 너는 우리 집에 시집 온 이상 죽을 때까지 내 집안 식모야. 어디서 식모가 감히 상전 행세를 하려고 들어. 순간 연회장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떠들던 친척들의 입이 떡 벌어졌고 누구 하나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죠. 동서, 말이 너무 심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식모라니. 큰어머니가 기겁을 하며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콧김을 뿜어내기 바빴습니다.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고 들고 있던 접시가 덜덜 떨려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요란하게 울렸어요. 눈앞이 핑 도는 그 끔찍한 정적 속에서 저는 고개를 돌려 연회장 문가를 바라보았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던 남편과 시아버지가 입구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거든요. 두 사람 역시 시어머니의 그 기막힌 망언을 똑똑히 듣고는 마치 돌상처럼 굳어버린 채 우리 쪽을 경악스러운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가에 선 남편과 시아버지의 굳어진 얼굴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툭 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죠. 그동안 남편과 시아버지를 보며 꾹꾹 눌러 참아왔던 이성의 끈이 완전히 터져버린 겁니다. 더 이상 저를 보며 미안해하는 남편의 눈빛도 안절부절 못하는 시아버지의 모습도 안중에 없었어요. 저는 들고 있던 빈 접시들을 근처 테이블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야, 너 지금 어른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가 악을 썼지만 저는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고
똑바로 시어머니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이 다 듣도록 또박또박 큰 소리로 말했죠. 네, 어머니. 어머니 말씀대로 저 돈 좀 냈다고 상전 노릇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요. 남의 집 귀한 딸로 태어나 어머니 집안에 평생 식모 노릇은 더더욱 할 생각 없습니다. 이 기집애가 미쳤나?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시어머니가 손을 치켜들었지만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머니 칠순 잔치잖아요. 상전도 식모도 아닌 저는 이만 빠져드릴 테니 결제는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 길로 획 돌아서서 연회장 입구 쪽에 있는 결제 카운터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호텔 직원이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기요. 제가 아까 선결제했던 이 연회장 식대랑 대관료 지금 당장 승인 취소해 주세요. 네. 고객님, 지금 식사가 한창 진행 중이신데 갑자기 취소를 하시면 제가 계산 안 할 거니까 취소해 주시고요. 새 결제는 저기 진분홍색 한복 입고 계신 분한테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단호하게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수백만 원이 찍힌 영수증이 마이너스로 취소되는 걸 확인한 순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았죠. 카드와 취소 영수증을 챙겨 돌아서는데 직원이 시어머니 쪽으로 다가가 정중하게 묻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객님, 방금 전 일행분께서 결제를 취소하셔서 다시 결제를 진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뭐라고요? 800만 원을 지금 나더러 내라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늘을 찌를 듯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원의 청구서를 받아들고 사색이 되어버린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얼빠진 얼굴로 서 있던 남편이 허겁지겁 제 뒤를 쫓아와 팔을 붙잡았죠. 여보. 자기야, 잠깐만. 이거 나.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단단히 따질 테니까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응? 저는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는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나 더 이상 당신 집안 식모 노릇, 하녀 노릇 못해. 우리 이혼해. 여보, 지민아.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굳어버린 남편을 뒤로 한 채 저는 주차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호텔을 빠져나오는 제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시원하게 뻥 뚫려 있었습니다. 호텔을 빠져나와 뻥 뚫린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멍하니 앞만 보고 있었죠. 그때 자동차 블루투스 스피커로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헐레벌떡 저를 쫓아나왔던 남편이었어요. 받고 싶지 않아서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른다는 게 그만 핸들에 있는 통화 연결 버튼을 잘못 누르고 말았죠. 여보세요? 하고 말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스피커 너머로 엄청난 고성과 와장창 그릇 깨지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전화를 건 채로 다시 연회장 안으로 뛰어들어간 모양이었어요. 저는 숨을 죽인 채 수화기 너머로 중계되는 연회장의 상황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시아버지의 불호령이었습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으시던 시아버지. 그 분노에 찬 목소리에 저까지 깜짝 놀랄 정도였죠. 아이고, 당신 갑자기 왜 이래요? 왜 이러냐고? 착하고 순한 며느리한테 식모라니 그게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야. 당장 이혼 도장 찍어. 여보. 친척들 다 보는 앞에서 내가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망신은 당신이 줬지. 나도 당신 같은 여자랑은 하루도 더 못 사니까 오늘부로 끝인 줄 알아. 시아버지가 상을 엎을 기세로 씩씩거리는 소리와 함께 친척 어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도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그래, 지성이 애미가 너무했어. 애초에 호텔 우긴 것도 지성이 애미라며. 며느리가 보살이지. 사면 초가에 몰린 시어머니가 덜덜 떠는 목소리로 남편을 찾는 게 들렸습니다. 아들 지성아, 너는 가만히 듣고만 있을 거니? 저 독한 기집애가지 시애미 엿먹으라고 식대 취소하고 간 거 안 보여? 빨리 내 카드로 다시 긁어.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늘 어머니 눈치를 보며 중간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엄마, 저 지민이랑 이혼하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그동안 지민이한테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알면서 모른 척한 죄가 큽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가 끝까지 이런 식이면 나도 앞으로 엄마 아들 안 합니다. 평생 내 얼굴 볼 생각 마세요. 아, 아들아. 남편의 매몰찬 절연 선언에 시어머니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20대도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야, 너 가면 나는 어떡하라고. 아마도 남편과 시아버지가 뒤도 안 돌아보고 연회장을 나가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는 시어머니가 엉엉 우는 소리와 호텔 직원이 결제를 독촉하는 소리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거든요. 고객님,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미쳤지, 미쳤어. 흐엉엉. 저는 핸들을 쥔 채로 조용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친척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수백만 원의 청구서까지 홀로 떠안게 된 시어머니. 그 완벽하게 고립된 처절한 울음소리를 들으니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후련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통쾌한 홀로서기를 선언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안방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느지막이 눈을 떠서 무심코 핸드폰 화면을 저는 하마터면 헛웃음을 터뜨릴 뻔했죠. 화면 가득 시어머니 부재중 전화 쉰통이라는 알림이 떠 있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아가, 내가 노망이 났었나 보다. 제발 내 전화 좀 받아다오. 장문의 사과 문자와 함께 남편에게 제발 용서해달라고 싹싹 비는 음성 메시지까지 와 있더라고요. 천천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밤새 한숨도 못 잔 퀭한 얼굴로 소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남편은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두 손을 부여잡았어요. 여보, 내가 진짜 다 잘못했어. 당신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지 내가 너무 바보같이 모른 척했어.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진짜 당신한테 목숨 바쳐서 잘할게. 남편의 진심 어린 눈물에 얼음장 같던 제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제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에게 절연을 선언하던 그 단호한 목소리가 떠올랐거든요. 일어나. 당신이 어제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나 다 들었어. 아버님도 엄청 화내셨지. 아빠가 어제 당장 이혼 서류 준비하라고 난리 치셨어. 엄마는 친척들 다 보는 앞에서 펑펑 울고 식대랑 대관료 혼자 다 결제하셨고 그때 다시 한번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역시나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세아가.
내 전화 받아줘서 정말 고맙다, 고마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어제의 그 기세등등하던 여왕벌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풀이 꺾여서 벌벌 떠는 늙고 초라한 목소리였죠. 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차가운 목소리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할 말씀 있으세요? 세아가, 내가 어제는 헛기신이 씌었었나 보다. 네가 돈 다 내서 차려준 잔치인데 내가 친척들 앞에서 기 좀 살아보겠다고 미친 짓을 했어.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어머니, 한 번만 더 저한테 식모 취급, 하녀 취급하시면요. 그날로 어머니 아들 짐 싸서 본가로 보낼 겁니다. 아, 아니다. 절대 안 그런다. 앞으로 금요일마다 하던 안부 전화, 주말 방문 다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명절에도 당일 아침에만 잠깐 들를 테니 그리 아세요. 제 말이 고가오시면 지금 당장 이혼 서류 보낼 테니 말씀하시고요. 제 단호한 선언에 시어머니는 다급하게 소리치셨습니다. 아니야.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내가 다 잘못했다. 내 평생 2번 다시 내 눈에 눈물 안 나게 눈치 보고 삶아. 내 아들이랑 제발 갈라서지만 말아다오. 응? 수화기 너머로 엉엉 우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말마다 저를 옥죄던 지옥의 주방 출근도 영원히 사라졌죠. 가끔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제가 부엌 근처에만 가도 기겁을 하며 저를 소파로 밀어내십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통쾌하게 웃으시고 남편은 제 옆에 꼭 붙어 앉아 과일을 깎아주고요. 모진 시집살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드디어 진짜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와 함께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매일매일이 참 행복하답니다. 내 돈 내고 하녀 취급받던 억울한 며느리에서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내는 주인이 된 저의 이야기. 여러분도 가슴속에 참아둔 말이 있다면 한 번쯤은 시원하게 터뜨려 보는 건 어떨까요?